자, 쌤.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무슨 선생님 느낌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한의사가 아니고요. 고전 평론가 고미숙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1년쯤 되니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병이 일상화됐잖아요. 뭐 직접 아파서 희생당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항상 거기에 이제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분들도 마음이 계속 답답하고 괴롭죠.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오는 병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병과 괴로움이 사라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예기치 못한 막 질병과 이제 주식 또 뭐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가면서 네. 거기서 오는 또 괴로움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예감이 이제 점점 들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살아있는 한 아프고 괴로워요. 상과 병, 인생과 괴로움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아픔과 괴로움이 없으면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면 생명 활동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길을 열어갈까 네. 그런 이제 지도를 동의보감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Every move I make and every rule I break, never looking back without regret. 동의보감을 직접 읽어보신 분 계세요? 도우설 동의보감은 유명한데. 소설만 읽어봤죠. 아, 그건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아, 읽어봤죠. 뭐 어린이 동의보감 그런 거 아니요, 말고요? 이은성 선생님의 동의보감. 맞아요, 맞아요. 역시 슈카 씨. 멋있다. 그 드라마도 국민 드라마여서 그거는 이제 저도 이면식 선생님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홍춘이 줄을 서시오. 동의보감 오리지널은 뭐예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 한의학 그 뭐 한의학 책인가요? 이제 한의학을 집대성한 기록 문화죠. 어렵구만. 완전 의학책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의학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뭐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이렇게밖에는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40대가 되면 이제 저처럼 대체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제 여기저기가 아파요. 근데 아픈데 좀 병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40대는 좀 이렇게 뭔가 이제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네. 인간관계도 좀 복잡해지고 40대부터 몸이 진짜 안 좋다라고 이제 느껴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가 궁금해졌어요. 안 궁금하세요? 아플 때? 궁금하죠. 막 살아서 그런 거 같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늙었나 보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딱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병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너무 불안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두려움에 이렇게 떨었던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 몸도 병이 들었을 때 잘 모르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너무 환자가 많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겨를도 없으시고 또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이제 직접 배우니까 동의보감이 그 안에 생명과 우주, 몸과 마음, 인간과 자연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 그건 너무 쉬운 말로.
아니 그럼 동의보감이 사실 굉장히 의학적인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철학을 담고 있어요. 네, 자연 철학.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 병을 대하는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을 때 괴로움을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것에서 대부분 병이 더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 인문학적인 어떤 그 비전이었어요, 저에게는. 네. 아니 동의보감이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의학 전문 서적이라서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그 허준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동의보감이 이제 언제 그 쓰여졌냐? 이거부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아까 어느 시대요? 이면식 씨만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나세요? 몇백 년 전에 쓰여지신 거라고 아까 얘기한 400년 전 뭐.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니까 왕이 있었어요. 이모왕. 네? 이모 씨가 왕일 게 아니에요? 지금 최수종왕, 이모왕, 유동구왕 왕 이렇게 외우거든요. 왕이죠. 고려하는 최수종 씨가 거기. 예예예. 태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외워가지고 선조죠, 선조. 임진왜란. 선조인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결합이 돼 있죠. 네. 네. 동의보감이라는 이 대저서가 임진왜란 중간에 발주가 됐어요. 임진왜란이 7년이었는데 7년 중에 앞에 이제 부분이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뒤에 정유재란이라고 또 한 번 왜군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가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네. 그 소강 상태 때 선조 임금이 이제 그 허준한테 당대 최고의 명이니까 의서를 편찬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의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맡긴 게 아니고 지침을 딱 줬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중국 의서를 많이 봤는데 근데 너무 번다하고 잡다해서 이게 참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잘 간추려서 정리를 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고 두 번째가 그 약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면 한글로 표현해 주라고. 아. 그러니까 이 아니었지만. 의서를 이제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다 참조해서 병을 고치고 무병장수하기를. 또 하나가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병이 난 다음에 고치는 건 너무 늦어. 병에 걸리기 전에. 네. 그러면 일상의 단계잖아요. 예방. 이때 잘 섭생을 해서 병을 예방해야 된다. 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마음을 수양을 해서 네. 몸을 조절해라. 굉장히 이게 바로 양생이거든요. 앞서 나갔네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양생이라고 하는 저 개념 이제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자기 몸을 잘 돌본다. 그럼 뭘 돌보는 거겠어요? 일상의 습관하고 마음의 행로를 돌보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다 거기서 오잖아요. 스트레스. 네. 그러면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네. 이게 최고의 의학이다. 네. 의사가 필요 없는 의학이 최고의 의학인 거죠, 사실은. 이야. 병원에 갈 일 없는 게 최고 좋은 거다 그러잖아요. 네. 쌤, 아니 근데 동의보감 이름 뜻이 뭔가요? 오.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 그러면 다 중국 의학이 표준이 되잖아요. 네. 북쪽의 의학을 북의, 남쪽의 의학을 남의.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역사가 내려왔는데 동의라고 하는 건 동쪽의 의학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문명권에서 동쪽이 있잖아요. 네. 그 보감은 뭘까요? 보감. 호감. 호감. 보물 같은 보물 같은 그래. 그렇죠. 보물은 맞았어요. 감은 저 한자 자체를 동자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일자도 처음 보고 감, 거울 감자예요. 거울 감자. 보배로운 거울. 한자가 있다. 그러니까 거울은 뭘 하는 거야? 비춰주잖아요. 네. 병을 다 비춰주는 거죠. 아 보배로운 동쪽의 의학인데 네. 비춰주는 보물 같은 거울이다. 모든 질병 그리고 생사 이런 걸 비춰주는 거울, 보배로운 거울이다.
자부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름답다. 뭐 우리나라 국보로도 지정이 돼 있고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유. 제목부터 그럴만했네요. 야, 가슴이 벅 차오르네요. 야, 차오른다 그냥. 갑자기. 예, 자랑스럽네. 네. 근데 그 동의보감대로 하면 우리도 이렇게 뭐 병에 안 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완벽한 컨디션이에요. 이런 적이 1년에 몇 번? 점점 없어요. 그런 적이 있어. 하루에 한 5초 정도? 커피 자양강장제가 있어야지 그런 느낌이 겨우 그것도 짧잖아요. 그렇죠. 짧죠? 그럼- 아주. 우리 몸의 설계가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뭔가 원초적으로. 예, 원초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을 내재하고 태어나요. 그래서 병에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 동안 계속 병 속에 있어요. 감기도 수시로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의학은 뭘 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그 몸 안에서 조절하는가를 그거를 찾아내는 거지 병이 없는 존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타고난 나의 기질과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조율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건너가는가. 그러니까 14년 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 이 대작을 이제 완성했어요. 네. 그러면 전체가 몇 권일까요? 14년 동안 만들었으면 꽤 많이 만들어. 소설 동의보감은 4권이었습니다. 소설 동의보감. 그거는 소설 일대기고 동의보감 14년이니까 한 10권? 1년에 한 권, 14권. 한 권. 한 권? 전체 한 권? 네. 왜? 아니 뭐 전화번호처럼 두껍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책이 있을까나? 근데 지금 밑에 저 네. 같은 한자가 지금 더 있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몇 권, 몇 권? 적어도 여기 사진에 있는 것도 3권 이상이다. 아하. 오케이, 저게 다야, 3권. 3권. 네. 정답이 있나요? 정답에 가까운 것도 없어요. 에? 가까운 것도 없어. 뭐야, 엄청 많아. 뭐, 보여주는 거. 저게 다? 뭐야 한 100권 되나 봐. 팔만대장경인가? 전집이네요, 전집. 25권? 와, 대단하시다. 저거를 다 공부하려면 거의 오시겠는데요. 그러게요. 저 쌤은 저거 다 보셨어요? 200. 아니, 번역본을 봤죠. 번역을 해서는 한 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어. 여러 사람이 같이 읽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느라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근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동의보감을 무거워요? 보려면. 동의보감이 그런데- 양성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근육을 키워주고. 그런데 그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책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주 남다르게 봅니다. 존경의 눈빛. 여러 가지로. 한권 사야겠는데. 한권 끌고 고등학교 다닐 때 헌법책 들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했는데. 헌법 동의보감 어느 양쪽에 헌법 동의보감 과헌법으로 동의보감. 저는 좀 이제 건강을 해칠 수 있고요. 지금 뭐든. 그래서 쭉 읽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방대한데도 놀랐지만 목차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간결해요. 아름답다고요? 딱 목차가 네. 5가지예요.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요게 3개가 사실 핵심이고 탕핵 친구는 임상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인문학자는 뭐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딱 3가지로 분류가 있어. 내경, 몸 안의 풍경. 외형, 그러면 몸 바깥에 있는 이 형상들. 잡병은 해마다 돌아오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질병이에요. 전염병 같은 거. 그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분류된 걸 보고 와, 이거는 분류하기의 절정이다. 야. 이 집대성, 어마어마한 집대성, 이 방대한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간결한 그 프레임 안에 쏙 들어가지?
자, 그러면 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동의보가 이제 목차를 지나서 본문에 딱 들어가면 이제 첫 페이지에 저 그림이 딱 나옵니다. 아, 당시에 있었던 네, 네. 그림이에요? 동의보감 안에 오. 신형 장부도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민상 씨를 대상으로 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상 씨 몸이 되게 좋은 몸이죠. 제가 좋은 몸이라고요? 저게 저 몸이 예. 양생에 맞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배가 나와도 식호흡을 하는 것 그 같아요. 배가 나왔다 여기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아닙니까? 네, 눈이 지금 배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이 배꼽을 보고 단전호흡을. 호흡이 저 밑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구간이 없고 정말 이 가슴 위로만 숨을 쉬는 네.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네. 열이 여기로 막 계속 네네.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동의보감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동의보감 작업당했다 이제 산다. 그러니까 네. 호흡이 위로 오고 그러면 짧고 급해지죠. 그러면 열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열이 점점 올라가면 이제 여기 편두통 뭐 이런 등등의 병이 생기겠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야, 상하가. 예,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뒤에 꼬리뼈, 네. 꼬리뼈에서 이 등을 타고 이렇게 목을 올라가서 뇌로 이어지잖아요. 네. 저게 이제 기가 순환하는 통로예요. 에너지 순환의 통로.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펴고 앉아 있는 거. 다들 지금 자 허리. 이게 이제 양생이 아주 살아보려고. 그래야지 기혈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우리가 기운이 없다 그러면 금방 어떻게 돼요, 자세가? 쪼그러들어요. 바로 이렇게 돼요. 예, 하체로 기운이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거를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양생의 기본 원칙인 거죠. 양생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련의 의미인 거네요. 특별한 기공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떠나서 일상 안에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야, 쉽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면 그냥 습관을 대충 막 하다가 병에 딱 걸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절망을 하게 돼요. 아. 자, 그러면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 상한가 칠 때 그게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그렇게 또. 상한가 치는데 제가 주식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한 3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잠깐. 3분.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팔아야 되나. 바로 고민이 생겨서 다시 스트레스. 다시 스트레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지금 뭐 즐겁다, 뭔가 쾌감이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보통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안 느끼시는 거네. 그러면 동의보감에서는 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좀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보면 호흡을 한다. 그러면 기운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건 이 외부의 시공간하고 계속 교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바로 몸과 우주가 하나다. 몸이 곧 우주다. 네.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면 막 은하계 어마어마한 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나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작고 보잘것없고 먼지. 먼지보다도 못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공간적 차원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존재하려면 우주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내 백그라운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뒤에 배경으로 이 온 우주를 뒤에 깔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빅뱅 이후의 별들의 탄생과 함께 그게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제가 태어나요. 되게 심오하다. 이 안에 우주의 역사가 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뭐 별을 따다가 뭐 연인에게 준다 따서 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별이거든요. 자기가 별 받아라 이거 주는 거예요? 거절할 때. 별과 별의 만남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 동의보감의 양생술에 깔려 있는 그런 아주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죠. 꼭 봐야겠네요. 쌤, 우리 몸이 우주다 이렇게 딱 멋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 멋진 우주가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나요? 정말 우주가 왜 아유 다 아파 우주가. 우리가 아프면 우주도 아픈 거죠. 아, 그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이 그렇게 복잡하고 방대한데 네. 동의보감이 전하는 메시지를 딱 네 자로 줄이면 통죽불통. 통즉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 아프면 통하지 않다. 이야. 굉장히 뭔 말이야? 굉장히 무거운. 통하면 아프지 않다 알겠는데 아프면 통하지 않다? 네, 통죽불통 이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글자 차이로. 바뀌었죠. 야. 앞에는 이제 통할 통자고 네. 뒤에는 이제 아플 통자인데 그걸 이제 바꿔놓으면 그러네. 이제 의미가 두 가지로. 이야. 딱 네. 통즉불통, 통즉불통 두 번 반복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랬으니까 네. 아프다는 건 뭐냐? 통하지 통하지 않는다. 않다. 아, 아시겠어요? 뭐가 통한다는 통죽불통. 거지? 혈액순환? 네, 그것도 통하는 거죠. 혈액순환 안 되면 큰일 나죠. 연락했을 때 제대로 안 받으면 네. 아 막 가슴이 불통. 아프더라고.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인간관계의 불통.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죠? 그리고 뭐 돈이 순환하지 않는 것도 쌤 그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아, 유동성 돈이 아니, 없을 너무 때. 동의보감 얘기하는데도 부식이 나와. 네. 동의보감에도 부식이 나와 있잖아. 몰입도가 깨지.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딱 느끼시네. 종지를 그게 바로 아셨네. 그거예요. 통축불통.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네. 몸과 우주, 생명과 자연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생명과 자연은 소통해야 돼요. 교감해야 되고 네. 리듬을 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을 갖는 순간 어딘가에서부터 불통이 시작되는 몸을 갖는 순간. 네. 그러니까 그 불통에서 모든 병이 나온다 이 얘기죠.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것처럼 굉장히 명대사네요. 굉장히 뭐 통즉불통. 굉장히 지성이 넘치는 이야. 팀이네요. 피부도 지성입니다. 주식은 쌀이요, 피부는 예. 지성입니다. 작가님들이 이상한 리액션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근데 기대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지적인 리액션이 나와서 제가 당황하고 고품격 코미디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안 통했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의보감을 이렇게 펴면 이제 내경편이 먼저 나온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는데 내경. 기억 내경. 하시죠? 안쪽. 몸 안에 풍경. 네. 몸 안에.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우리가 오장육부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걸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전기신이요? 신. 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그림들이 어떤 장부를 지칭하는지 맞춰보세요. 저 심장이 있고 이건 폐 같은데 폐? 어떤 게? 왼쪽이요. 첫 번째 거? 네. 네, 그게 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간? 두 번째가 폐가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폐. 뭔가? 세 번째 거는? 저건 심자 써 있으니까 마음심이네. 마음 써 있어서. 심자. 오, 마음 심자를 아세요? 선생님. 기준이 낮았다. 그래, 아까 쌤이 갑자기 왜 지성 있는 그렇게 하라고 유머라고 그랬죠. 하셨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통하지 않아. 아니, 그런데 마음 네. 심자를 아는데 여기도 다 한자로 쓰여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제가 거기 좀 모르는 모르겠어요. 한자. 저는 안 통하는 제가- 한자. 한자 아니에요? 두 개 있는 신장, 신장.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장은 이제 두 개 있는 걸 형상을 했을 거고
심장은 이렇게 심장을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심장은 뭐 동의보감도 거의 하트처럼 그려져 있는. 와. 그렇네요. 똑같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정기신과 연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신장은 이제 정이라는 것을 이제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 정도 이게 초코파이 정이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하셨네. 네. 그 이제 이 정이 요 앞에 있는 글자가 쌀미자예요. 쌀미자. 네. 쌀미자. 그러니까 정은 우리 몸에 있는 진료인데 이 침이나 피, 그다음에 뭐 진액 뭐 이런 거에 바탕이 되는 액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건 자동차에서 그 기름이다, 기름. 그렇게 생각하면 딱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진료를 만드는데 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아마 정을 저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굉장히 깊은 영역까지 가면 이제 호르몬, 현대의학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장에서 생식 기능을 담당한다. 남성의 정액, 여성의 생리혈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에 오면 성호르몬이 해당되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러면 저 정이 그 정력의 그 정. 네, 네. 정력의 원천이에요. 제 앞에 신장이 튼튼한 것 같아서요, 갑자기. 표현 안 하면 표현이 안 돼서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표현이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생식작용이니까 이게 심리적인 작용과 따지면 성욕과 관련돼 있겠죠. 성욕은 모든 욕망의 베이스거든요. 왜 우리 자신이 성욕의 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장은 바로 그런 어떤 활동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신장의 정이 이렇게 촉촉하게 온몸을 적셔준다. 그러면 정이 잘 순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 골고루 몸을 적셔주지 못한다. 그러면 불통이 일어난 거죠. 정이 고갈됐다. 혹은 너무 범람한다. 혹은 어디선가에서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욕망. 성욕의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성호르몬, 성욕을 가장 잘 쓰는 게 이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대인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데 쓰기보다 쾌락에다 써요. 그러니까 쾌락과 사랑에는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쾌락. 사랑과 쾌락과의 사이. 마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성이 빠져 있는 거죠. 저 사람을 알고 싶다.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데 그 밑에 성욕이 있다. 그럼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성욕은 느끼는데 알고 싶다든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그거는 욕망의 불태움이죠. 쾌락. 쾌락이 중독이 되면 변태가 되는 거죠. 넓어요. 눈이 부셔서. 무슨 소리야? 지금 욕망도 사랑도 없어가지고 되게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신장이 되게 안 좋은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이 고갈됐거나 한쪽으로 범람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안 좋고요. 치아가 안 좋고 이명이 들려요. 이게 다 신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 어제 이명 왔었는데. 저도 종종 오는데.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밤에 자면서 땀이 나요. 네? 등에. 이걸 이제 도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한. 도둑처럼 오는 땀이야. 식은땀.
도한. 뭘 움직이지 않았는데 땀이 나는 거. 그러면 신장이 정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신장이 안 좋다는 건 그럼 욕망이 과다한 건가요? 네. 태가 불급이죠. 넘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억압을 해서 네. 고갈됐거나. 게임이나 부동산, 뭐 쇼핑, 뭐 있잖아요. 그 온갖 중독, 성 에너지를 전부 다 거기다 쓴 거죠. 밤 새워서. 네.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식. 야식? 중증 환자 같은 거. 동의보감 아니고 그냥 나를 뚫어보는 거였네 이거.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폐. 폐는 기를 주관한다. 우리가 폐기가 있어 이럴 때 저 폐자 이제 이 철자법은 다르죠. 폐. 네. 그러면 왜 폐가 좋아야 폐기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지는 호흡이죠. 호흡을 막 거칠게 쓴다 그러면 어젯밤에 술 먹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생활 관리가 좀 이상해라든지 예. 호흡이 거칠면 되게 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거든요. 불쾌감을 자아내겠죠. 예. 그래서 호흡을 잘 조절하는 거, 요게 이제 폐가 주관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적 소통 네. 이 부분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관계 중독도 아니고 그다음에 관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이걸 조절할 수 있으면 기가 아주 잘 고르게 지금 순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는 어떤 점에선 많은 사람에게 휴식을 선물했어요.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일도 줄여야 되고 밖에 나가는 일도 제한되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 응. 휴식. 나와 소통하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런데 다 답답하다. 이건 뭐냐? 나하고의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건지 이걸 몰라요. 우리가 기가 지금 약하군요. 네, 굉장히 빠져.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 이 우울할 때 사색을 할 수 있다. 네. 그때 비로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통찰하면서 그런데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니까 전 인류가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이토록 많은 이제 재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굉장히 내적으로 성숙해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마음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 네. 그러면 폐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 현대인한테 너무너무 중요한데 심장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심장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생리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이성, 정보, 기억 이러면 뇌를 떠올리죠. 네. 그래서 현대인은 주로 뇌로 생각하고 뇌에서 모든 이제 정신 활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때는 심장도 뇌처럼 마음의 활동, 정신 활동을 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심장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이게 뭐 빨리 뛰거나 부정맥이 있다, 뭐 이것도 이제 불통인데 심장이 불안하다는 게 어떤 심리적인 그 상태를 표현하죠?
걱정이 뭐 있거나 그렇죠.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때. 답답, 걱정. 막 심장 막 그러니까 불안. 심장이 뛴다. 그리고 이럴 때는 불안하다인데 불안한 거는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뭘 모를 때 불안한 거야. 우리가 코로나가 왜 불안하냐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포착이 안 돼.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그것만 알면 그때까지 하여튼 잘 이렇게 조절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벗어나면 되는데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날 것 같고 이 모른다는 거야. 신규 확진자는 71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26명으로 연 이틀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요. 불안하면 심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데 심장 질환이 아주 많은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인은 물질적인 부, 소유하고 느리고 증식하고 축적하는 그 정보만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흘러가고 있어요. 생로병사라고 있어요. 청년이 중년, 중년이 장년, 장년이 노년이 되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면 이렇게 허전해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허전하지? 그리고 계속 성공하는데 왜 허전하지? 아까 상한가 치면 딱 3분 즐겁다고 하셨잖아요. 잘 생각하니까 저희는 주식을 심장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종가를 몰라서 불안해요. 불안하고 여기 정보량은 잔뜩 갖고 있지만 정보는 많은데 그래서 주식을 심장으로 합니다. 야수의 심장이라는 이야기 네, 하잖아요. 야수의 심장 아니면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말 이제 너무 해박하니까 좀 멈춰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해도 내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왜 또 그 길을? 그러면 이제 이건 중독이 된 거죠. 그런데 중독은 불안해서 더 많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불안은 결국 내가 내 삶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밖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그런 식의 마음을 주관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심장을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삶에 대한 통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도로서 병을 치료한다. 구도자가 되라 이거죠. 인생에 대한 탐구, 그게 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기신의 이런 아주 매끄러운 순환, 이거를 향해 이제 나아가야 된다. 아니 근데 선생님 쭉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순환시켜야 된다 이걸 알겠는데 그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순환시키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해갖고 산소 끼고 누워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물구나무라도 서야 할지. 뭐 거꾸로 서야 되는지 좀. 자, 그러면 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기신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간심, 비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아시죠? 네. 네. 뭐 자, 오장육부 그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오장오행으로 가볼까요? 네. 와. 저 완전 마법진 같은데. 우리의 이 오장. 거기로 가면 간담 이렇게 이제 짝이 있어요. 간하고 담. 요건 아시죠? 요건 쉽죠? 간담이 서늘하다. 맞아요. 간하고 쓸개. 네, 네. 간담 같이 짝을 이루는 장구라는 거고
심장, 소장 요거는 조금 낯설 거예요. 심장, 심장과 소장. 그렇게 연결되는 거 그게 예, 기운이 같아요. 그 화기운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비위는 많이 아시죠? 비위. 비장하고 위장을 같이 이렇게 이게 파트너인데 우리가 그래서 비위가 좋다. 비위. 네. 비위가 좋다. 그러면 이제 유민상 씨는 뭐 당연히 비위가 좋으신 거죠. 비위가 아니요 의외로 좀 징그러운 음식 같은 거 싫어해요. 비위상해. 곱창 못 드세요? 곱창 먹긴 먹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편식을 하는데 좀 과식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아 그렇죠. 예. 예쁜 건 좋아하고 아니. 근데 예쁜 걸 많이. 예. 그래서 비위가 파트너다. 이건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폐, 대장. 폐하고 폐하고 대장. 대장. 네, 이게 또 한 라인이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심장, 방광. 네. 요것도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오행이라는 이 자연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동그라미 화살표. 요거는 이제 상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담이 심소장을 낳고 심소장이 비위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상생의 그림이고 저 화살표 있잖아요. 빨간 화살표. 저건 상극. 상극은 안 좋아요. 상극은 서로 이렇게 제어한다, 맞선다 이런 뜻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상극이 없으면 안 돼요. 상생도 있고 상극도 있어야 되지. 상극을 못하면 또 이 오장이 제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 관계예요. 네. 간담하고 비위는 상극이다. 이 간담이 이 비위를 이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가 막 자기 기운을 막 쓰려고 할 때 간담이 제어를 해줘야지 이게 조절이 되죠. 그리고 이 주기가 5개인데 요거를 우리가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목의 기운, 나무의 기운이 오는 때가 봄. 봄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죠. 그러니까 화. 그다음에 이제 토는 봄, 여름하고 가을, 겨울 사이를 조절하는 환절기 역할을 해요. 조절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발산하잖아요. 봄, 여름은. 발산을 하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폭발하겠죠. 돌아와야죠. 돌아올 때 바로 우리가 막 달리다가 바로 거꾸로 오지 못하죠. 자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우주의 기운도 이렇게 딱 멈춰서 기운을 방향을 바꾸는 시간. 그게 이제 토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방향을 바꿨으니까 이제 가을로 가야죠. 가을이 되면 여름에 무성한 게 다 떨어져요. 계속 무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여름을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실이 있어야 돼요. 아주 번성했던 것들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아주 소중한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렴을 해주는 거죠. 수렴. 자,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왔다. 겨울은 뭐 열매도 없는 시간이죠. 그럼 겨울은 열매 대신 뭐가 있습니까? 눈? 추위. 그 수렴이 이제 응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응축. 응축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나? 땅 속에 씨앗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인생 주기로 보면 우리 이 노년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데 이제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품는 시간이 돼요. 그래야 그게 가장 행복한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인생에 어떤 큰 지혜가 생기죠. 그러면 사람 몸이 이렇게 계절처럼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이다. 그래서 우리 몸도 거기에 최적화되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는 어떨까요? 하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네.
야식. 이게 4계절입니까? 이게 이제 4개. 예. 3시 반부터 6시간이 이제 봄. 그러니까 9시 반까지. 그다음에 이제 6시간은 여름. 태양이 가장 이제 장렬할 때. 그러니까 봄, 여름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서 열기를 막 지구로 보낼 때잖아요. 그러면 우린 태양광 배터리로 사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움직이는 건 훨씬 에너지가 덜 들죠. 그런데 만약에 3시 반 이후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해가 저물죠. 자연 그 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제 2배, 3배 끌어 써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을 거꾸로 살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꾸로 살잖아요. 밤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밤을 샌다 이거는 원래 쓰는 에너지보다 몇 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환되는 에너지가 아니죠. 쌓이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불면증에다가 야식을 하면 비만이라는 그 결론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불면증 야식이요? 그러니까 몸이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몸이 더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도 우리는 봄은 봄답게. 그러니까 최소한 9시 반 전에는 깨야 된다. 어쩐지 내가 늘 피곤하더라고요.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면 늘 피곤해요, 정말. 맞아요. 12시 넘어서 막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너무 하기 싫고 처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버텼는데 체력으로 버텼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저녁 7시 안에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긋나면 이제 동의보감에서 통죽불통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수승화강이라는 게. 수화강. 수승화강. 그러니까 이제 양생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럴 때 통해야 되는데 제일 구체적으로 수승화강을 해라. 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장에 수 있잖아요. 네. 네. 저 물이잖아요. 진액 같은 거, 액체. 저것은 위로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돼. 그러면 불은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위아래 상하축인데 이 위에 있는 심장의 불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내 마음이 욕망으로 치닫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지나친 어떤 액션이나 지나친 말 또 그런 식의 이제 상상 이런 거에서 제어하는 힘이 생기고 그 몸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내가 인간관계나 뭐 내 삶에 대해서 사유할 때 상당히 이제 여유의 공간이 생기죠. 그럼 반대로 수승화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 치닫게 되니까 그거를 음허화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열이 위로 떠서 여기가 이제 불그레해요. 아래쪽이 처져서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이나 부종이 생기고. 근데 이런 질병을 진짜 많이 앓거든요. 그게 불 조절이 안 됐다. 화기가 지금 치닫는다. 불 어떻게 내려요? 그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 편안하게. 그러려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의 일상에서 리듬을 타야 됩니다. 낮에 활동하고 저녁이 되면 쉴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양생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너무 간단해요. 네. 그 리듬에 맞게 살자. 봄에는 봄답게, 아침에는 아침답게. 그러면 청춘은 청춘답게, 중년은 중년답게 살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자신의 존재와 이 세계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결국 저에게 존재와 세계에 대한 무한한 그런 탐구 본능을 일깨워줬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훌륭한 스승인 거죠. 좀 코로나19 시대에 이 동의보감 만약에 허준 선생님이라면 어떤 처방을 해주셨을지도 궁금한데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너무나 소유와 증식을 향해서만 달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확장에만 온통 이제 시선을 다 쏟았잖아요. 코로나가 이거를 멈추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방향만큼은 소유에서 좀 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증식보다는
우리 이 몸과 삶을 자연의 리듬에 맞게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허준 선생님이 그러면 아마 동의보감을 쓴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말 동의보감의 명성이 왜 4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아있는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진짜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소통하는 방법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정말 잘 이렇게 일깨워서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쌤의 지혜를 들려주신 오늘의 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